미국의 중심 펜타곤이 엄청난 충격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합 중국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100일의 긴급조사. 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원전을 지을 수 없는데요. 근 40년간 원전을 짓지 않는 사이 40명의 기술자가 5명으로 줄고 50조 원을 쏟아부은 원전 현장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20개국의 원전 수출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었는데요. 미 대통령이 찾은 유일한 방안, 그것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 따위가 할 수 있겠어 하며 무시하던 전 세계 학자들이 지금은 자신의 나라에 원전을 지어달라며 애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미국은 자신들이 기술을 이전해주던 나라에서 이젠 대한민국의 기술을 수입하는 입장이 되어 기술 이전을 애걸복걸하며 구걸하는 형국입니다.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아 리처드슨입니다. 저는 미 국방부 산하에서 에너지 안보와 산업 기반을 함께 보는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고 이번 100일 조사의 현장 검증을 맡았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내려온 날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원전은 전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료 조달과 부품 생산과 운영 인력까지 엮여 있어서 한 군데만 끊겨도 전체가 멈추는데 그 끊긴 지점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의 첫 장은 원전이 아니라 지도로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20개국의 원전을 수출하며 연료와 정비와 인력 파견을 묶어버린 경로가 표시돼 있었고 그 선들은 어느 순간 사막을 향해 굵어졌습니다. 그 사막의 이름이 UAE였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이 지은 원전이 실제로 돌아간다는 기록이 붙어 있었고 그 문장 하나가 회의실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섞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원전이 중동의 한복판에서 제대로 가동될 리 없다는 말이 대놓고 나오진 않았지만 표정이 그런 쪽으로 흘렀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성실하고 빠르지만 핵심 기술은 미국이나 유럽이 쥐고 있다는 오래된 인식이 제 머리에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사 시작은 원전이 아니라 사람부터였습니다. 우리가 새로 짓지 못하는 이유가 설계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손이 사라졌기 때문인지 확인해야 했고, 그래서 저는 원전 등급 용접 자격과 단조 공정 인력의 현황부터 조회했습니다. 문서에는 숫자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현장은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전급 특수 용접을 맡을 수 있는 숙련 인력이 지역별로 몇 명인지 묻자 답변은 한참 뒤에 왔고 그 답에는 공백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시설은 인력표 자체가 최근 몇 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대통령이 왜 100일이라는 시간을 콕 찍었는지 이해했습니다. 서류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직접 확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돈의 흔적이었습니다. 50조 원이 들어갔다고 적힌 프로젝트는 예산표에서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사진 속 현장은 먼지와 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완성된 설비가 아니라 멈춘 구조물이 아니라 멈춘 시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멈춰선 사이 누가 움직였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이미 지도 위에 있었습니다. 중국은 계약서를 찍는 순간부터 60년을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 구조의 빈틈에 들어갈 대안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UAE를 포함한 운영 기록을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전 한 기가 어느 정도 전기를 만들고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같은 숫자는 숨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UAE 쪽 자료에서 반복해서 등장한 단어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140만 킬로와트급 원전이 사막에서 상업운전에 들어갔고 여러 기가 순차적으로 가동되며 국가 전력의 큰 비중을 담당한다는 수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숫자를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과장될 수 있고 홍보 문구는 늘 부풀려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서로 다른 출처의 보고서를 겹쳐놓고 날짜와 출력과 정비 주기를 맞춰봤습니다. 숫자가 딱 맞아떨어질수록 더 찜찜해졌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면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던 조립의 나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그걸 크게 말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 의문을 회의실에 올리자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그런 수준의 기술을 숨기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느냐는 분위기가 나왔고, 어떤 사람은 자료의 오류부터 의심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아직 보고서에 쓰지 않은 비장의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은 지금 말하면 이야기가 너무 빨리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을 얕보던 시선이 숫자 하나씩 쌓일 때마다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확장 속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 한국의 실체였고, 그 실체를 증명할 방법이 곧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록이 아니라 실물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문서와 보고서만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UAE에서 운영 중이라는 한국 원전의 수치는 상식과 너무 달랐고, 저는 그 숫자를 직접 검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UAE 전력 운영 자료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출력 수치였습니다. 한국이 건설한 원전 한 기의 전기 출력이 약 140만 킬로와트로 기록되어 있었고, 4기가 모두 가동될 경우 전체 설비 용량이 560만 킬로와트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중형 국가 전체 전력 수요를 좌우할 수준이었고,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 수치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먼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기록과 송전 데이터와 발전 효율 자료를 따로 받아 교차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동률이 9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계획 정비 기간을 제외하면 출력 저하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막 환경에서 고온과 모래 폭풍이 반복되는 조건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안정성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열효율 수치가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원자로의 열출력은 약 4000메가와트 수준이며, 이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높은 변환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장기간 운전하면 효율 저하는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확인한 결과 수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운영 기록과 정비 보고서와 국제 감시기관 자료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회의실에 이 데이터를 공유했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전제가 틀렸다는 주장부터 나왔고, 일부는 UAE 측이 정치적 이유로 수치를 부풀렸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냉정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원전 건설 기간과 실제 완공 시점 비교 자료였습니다. 그 결과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건설한 UAE 원전은 착공 이후 약 8년 안에 첫 번째 호기가 상업 운전에 들어갔고, 이후 호기들도 순차적으로 계획 일정에 맞춰 가동되었습니다. 대형 원전 건설이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국제 기준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총 사업비 증가율이 극히 낮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산 초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자료를 다시 뒤집어 봤습니다. 하지만 계약 문서와 공정 기록과 국제 감사 보고서까지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원전을 약속한 기간 안에 약속한 비용으로 완성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을 언급할 때 따라오던 가벼운 웃음이 사라졌고, 대신 침묵이 늘어났습니다. 숫자가 쌓일수록 기존 상식이 하나씩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단지 결과였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술 체계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구현했는지 그 핵심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UAE에서 돌아가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가능하게 만든 생산 능력과 설계 체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숨겨진 기술 구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UAE 사막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원전이 우연일 수는 없었고 그 배경에 있는 설계 능력과 생산 체계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 방향은 한국의 원전 설계 구조와 핵심 부품 제조 역량으로 옮겨졌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한국형 원전 설계 자료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원전 모델의 출력과 안전 기준이 국제 인증을 통과했다는 기록이 붙어 있었고 그 수치는 기존 상식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원자로 한 기의 설계 수명이 60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안전 계통은 다중 구조로 구성되어 단일 사고로 전체 기능이 멈추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의심했습니다. 원전 설계 수명 60년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운전 환경에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 규제 기관 인증 기록과 안전성 시험 데이터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형 원전은 충격 흡수 구조와 다중 냉각 계통을 통해 극한 상황에서도 핵심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그 설계는 미국 규제 기관의 까다로운 안전 기준을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이 결과를 공유했을 때 반응은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일부는 한국이 미국 기준을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못했고 자료 출처를 다시 확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증 기관 기록과 시험 영상과 평가 보고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설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설계가 아무리 완벽해도 실제로 그 설계를 구현할 생산 능력이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원전 핵심 부품 생산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수치가 등장했습니다. 원자로 내부 압력 용기를 단일 단조 공정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형 설비 기록이었습니다. 수백 톤 규모의 특수강을 한 번에 성형하는 초대형 단조 설비가 실제로 가동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강하게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단조 능력은 세계적으로도 극히 제한된 시설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산 설비 규모와 생산량과 품질 검사 기록을 각각 따로 확인했습니다. 단조 설비 압력 수치와 생산 가능한 부품 크기와 연간 생산 능력 자료를 서로 다른 기관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결론은 같았습니다. 한국은 원자로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독립적 공급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한국을 단순한 제조 국가로 보던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한국이 단순한 시공 능력을 넘어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설계 능력과 생산 능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UAE에서 기록된 높은 가동률과 빠른 건설 속도와 낮은 비용 증가율은 단순한 기술 요소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설계와 생산과 건설과 운영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냈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음 단계에서 저는 한국의 전체 시스템 구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에서 지금까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진짜 비장의 기술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설계, 능력과 생산 역량만으로는 모든 퍼즐이 맞지 않았습니다. 원전 기술은 설계와 제조가 아무리 뛰어나도 실제 건설 과정에서 일정이 무너지고 비용이 폭증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록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공통점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건설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예산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원전 프로젝트의 건설 공정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핵심 구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단일 기술이 아니라 전체 산업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원전 건설에서 설계와 제조와 시공과 운영 인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들은 설계회사, 제조기업, 시공업체, 운영기관이 서로 다른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고 단계마다 계약과 조정 과정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지연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통합구조 안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이 내용을 보고받았을 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산업구조 자체를 국가 단위로 통합한다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정 기록과 인력 운영 자료와 장비 투입 시간표까지 모두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원전 건설 현장에서는 공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설계 수정과 부품 생산과 인력 재배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걸리는 공정 조정이 며칠 안에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건설 일정 자료에는 더 놀라운 수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원전 한 기 건설에 필요한 주요 공정 수가 약 10만 개가 넘는데 공정 지연율이 1% 이하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시스템 오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형 인프라 공사에서 이런 수준의 일정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기존 산업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립감사 보고서와 국제평가기관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국은 원전 건설 과정 전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공정 통합 시스템을 이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생산 라인과 현장 시공 계획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이 사실을 공유했을 때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동안 세계 각국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대형 원전 건설 지연이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관리 구조의 문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실제로 구현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통합 시스템이 단순한 공정관리 기술이 아니라 원전 운영 안정성까지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이 뒤이어 확인되었습니다. 발전소 가동 데이터와 정비 기록과 부품 교체 주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면서 장기 운전 안정성이 유지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숨기고 있었느냐는 반응이었지만 이제는 왜 세계가 이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는지 묻는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미국 내부 보고서에서도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빠른 제조 국가라는 기존 분류에서 벗어나 복합 산업 통합 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 구조가 바로 UAE 사막에서 기록된 높은 가동률과 빠른 건설 속도와 낮은 비용 증가율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결과만 보면 단순한 성공 사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산업 전체를 다시 설계한 수준의 변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이라고 부르던 것은 개별 장비나 설계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는 방식이었고 한국은 이미 그 단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 통합 시스템조차 한국이 보유한 기술의 전부가 아니었고 진짜 영향력은 원전 밖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아주 작은 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원전 기술을 논의할 때면
빠짐없이 따라오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성실하지만 핵심 기술은 아니다. 한국은 빠르지만 독자 기술은 아니다.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갔습니다. 그러나 통합 공정 시스템 자료가 공개된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유럽 에너지 연구기관에서 먼저 반박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의 공정 지연율 1% 이하라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형 인프라 건설에서 일정 지연은 필연적이며 구조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변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강경했습니다. 한국의 자료는 과장되었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한 예외적 기록일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이 반박이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상식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한 검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 원전 건설 기록을 모두 요청했습니다. 건설 기간, 공정 변경 횟수, 부품 교체 기록, 현장 작업 시간까지 세부 자료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이 수행한 프로젝트마다 일정 지연 패턴이 거의 동일하게 낮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특정 현장의 우연한 성공이 아니라 시스템적 결과였습니다. 이 수치를 처음 본 독일 기술검증팀은 데이터 입력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시간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른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 기준을 국제 표준 방식으로 다시 변환해 비교했습니다.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력 규모가 의심받았습니다. 일정이 빠르다면 대량 인력 투입으로 해결했을 것이라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투입 인력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또 예상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원전 건설 현장 인력 규모는 국제 평균보다 오히려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작업 효율 자체가 다른 구조였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시선은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왜 한국만 이런 성과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등장했습니다. 조사는 건설 현장의 장비 운영 기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대형 부품 설치 시간과 오차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수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원자로 주요 부품 설치 오차가 평균 3mm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즉시 오류로 판단되었습니다. 수백 톤 규모 장비를 설치하면서 이 정도 정밀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성 측정 기록과 현장, 레이저 측정 자료까지 모두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비판하던 프랑스 기술검증팀이 이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가능성 없음에도 설명 필요로 태도가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쌓일수록 회의실의 반응도 변했습니다. 한국을 평가하던 시선이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작은 나라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구조가 다른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때 중국 관련 자료도 함께 비교되었습니다. 중국은 건설 속도는 빠르지만 장기 운영 안정성 기록에서 변동폭이 컸습니다. 반면 한국은 건설 속도와 운영 안정성이 동시에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두 체계의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이 추가되었습니다. UAE 원전의 계획 외 정지 횟수가 국제 평균보다 천저히 낮다는 운영 보고서였습니다. 초기에는 사막 환경에서 단순 운이 좋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조건과 모래 입자 농도와 냉각 효율까지 모두 비교했습니다. 환경 변수는 오히려 더 가혹했습니다. 그럼에도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더 이상 우연이라는 설명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회의실에서 한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일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설계한 것 같다고. 그 말 이후 토론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국의 성과를 검증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한국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어떤 교육 체계가 이런 기술 인력을 만들었는지, 어떤 산업 구조가 이런 정밀도를 가능하게 했는지, 왜 다른 국가들은 같은 방식을 구현하지 못했는지 조사 범위는 확대되었습니다. 기술 인력 양성 과정 장기 운영 데이터 부품 수명 기록까지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수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원전 핵심 부품 교체 주기가 국제 평균보다 길게 유지되고 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온 환경에서 빠르게 마모되는 부품들이 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측정 방식 차이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방식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이제 의심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하던 영국 분석관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산업 국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고. 그 순간 기록을 검토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시선은 사라지고 이해하려는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한국인가라는 질문이 이제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수치들은 모두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낸 더 깊은 구조가 아직 남아 있었고, 그 구조는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과 연결된 수준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전 세계의 평가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자료가 쌓이자 가장 먼저 움직인 쪽은 기술자가 아니라 여론을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의 한 유력 매체가 익명 제보를 인용해 한국의 UAE 원전 기록은 홍보용 숫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고, 곧바로 여러 나라의 전문가 패널이 방송에 나와 한국은 시공만 잘하는 나라라는 식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쥐고 있던 시장과 권위를 한국이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 다음 날 회의실에는 새로운 서류 묶음이 올라왔습니다. 외국 검증팀이 작성한 오류 가능성 목록이었는데 내용이 꽤 집요했습니다. 가동률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계획 정비를 제외하면 누구나 높아 보인다. 사막 환경에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 출력 기록이 과장될 여지가 있다. UAE 전력망의 계측 장비가 특정 기업 장비에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 누군가는 마지막 항목에서 웃었습니다. 한국이 전력망 계측까지 조작한다는 이야기냐는 뜻이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한국을 믿지 못한다기보다 상식이 무너지는 걸 막고 싶어 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보고 오히려 방향이 선명해졌습니다. 이제는 보고서 수준의 데이터가 아니라 조작이 거의 불가능한 원천 기록을 꺼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UAE 측에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째, 발전소 내부 운전 로그의 원본. 둘째, 정비 요청 티켓과 부품 교체 이력의 전체 목록. 셋째, 전력망 측의 수전량 계측 데이터 원본 자료를 받을 때 조건도 붙였습니다. 가공된 보고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한 파일 그대로 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UAE 담당자는 처음에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국가 핵심 인프라의 상세 기록은 민감하다는 이유였고, 그 우려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대답은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근거를 원한다면 확인하라는 쪽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기록에 확신이 있다는 뜻이었고, 이제 물러설 길이 없었습니다. 기록이 도착한 날, 저는 가장 먼저 시간 축부터 맞췄습니다. 가동률과 출력 같은 숫자는 해석이 들어가는 순간 논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사실만 보았습니다. 언제 발전기가 계통에 연결되었는지, 언제 분리되었는지, 그 사이 출력에 어떤 곡선을 그렸는지, 이 세 가지만 원본 파일에서 그대로 꺼냈습니다. 첫 번째 검증에서 외국 검증팀이 제기한 의심이 하나 무너졌습니다. 계산 방식 차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출력은 계산이 아니라 측정이었고 측정값은 여러 장비에서 동시에 기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 내부 기록과 전력망 계측 기록이 시간 단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둘 중 하나만 조작해도 불일치가 발생해야 하는데 불일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의심이 올라왔습니다. 데이터가 뒤늦게 정리되면서 편집됐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일의 생성 시각과 수정 이력, 그리고 파일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기록 파일은 매일 자동 생성되며 저장된 뒤 수정 흔적이 남지 않는 방식이었고 동일한 형식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정 기간만 예쁘게 꾸민 흔적도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회의실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향한 비웃음이었는데 이제는 UAE를 향한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UAE가 외교적으로 한국을 띄우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같은 의미였습니다. 한국의 성과가 사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졌고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다른 이유로든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저는 대상을 바꿨습니다. UAE가 아니라 한국을 검증해야 했습니다. UAE 원전이 잘 돌아가는 것이 한국 때문이라는 연결고리를 증명하려면 설계와 제작과 시공의 흔적이 남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 당시의 공정 변경 기록과 납품 목록과 품질 검사 문서의 원본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외국의 반응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의 문서가 깔끔할수록 꾸며낸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문서와 현실을 맞추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문서 속 부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문서 속 검사 결과가 실제 결함을 걸러냈는지, 문서 속 일정이 실제 현장 사진과 일치하는지 결국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 밖의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외국의 한 경쟁사가 한국 관련 자료 요청을 비공식적으로 막으려 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공급망 문서가 외부로 나가면 자국 산업에도 불리하다는 논리였지만 실상은 한국의 운영 방식이 공개되는 걸 두려워한 쪽에 가까웠습니다. 이때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두고 다른 단어가 나왔습니다. 위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가 나왔다는 건 이미 시선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결국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외국 검증단 일부도 함께 들어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확신이 없었고 솔직히 말해 한국을 낮게 보는 태도는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한 인사는 대놓고 불만을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대사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드러났으니까요.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장면은 거대한 설비가 아니라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서류로는 이해가 안 되던 정밀 오차와 일정 준수가 작업자의 습관처럼 굳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현장은 제가 예상한 풍경과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과장되지 않았고 과하게 뛰지도 않았으며 말수가 적었습니다. 어수선한 대신 질서가 있었고 소리보다 체크가 먼저였습니다. 외국 검증단이 처음 던진 질문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런 성과가 가능하려면 밤낮 없이 인력을 갈아 넣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근무표와 작업 교대 기록을 먼저 봤습니다. 기록에는 무리한 야근이 아니라 공정 전환이 빠른 구조가 찍혀 있었습니다. 인력을 쏟아붓는 대신 흐름을 끊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의심을 꺼냈습니다. 일정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공정정의 자체를 한국식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표준 공정분류표로 그대로 변환해 같은 사건을 다시 배열해 보았습니다. 정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이 빨랐던 이유는 공정을 축소해서가 아니라 공정을 동시에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외국 검증단의 태도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부정하는 대신 이유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방식이 가능했는지,
누가 전체를 조정하는지, 실패 기록은 없는지, 이 질문은 중요했습니다. 관심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패 기록을 먼저 꺼냈습니다. 성공만 보여주면 홍보로 보이기 마련이라서 오히려 사고 대응 기록과 공정 지연 대응 기록을 보여주는 쪽이 설득력이 컸습니다. 그 문서들에는 불리한 내용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불리함이 오히려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외국 검증단이 조용해진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완벽한 기록은 조작처럼 보이지만 불완전함이 남아있는 기록은 현실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가장 민감한 검증으로 들어갔습니다. 품질 검사 문서와 실제 제품의 표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문서에 적힌 일련 번호와 검사 날짜와 검사 장비 번호가 실제 부품의 표식과 맞아야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어긋나면 지금까지의 논쟁은 한 번에 끝납니다. 외국 검증단은 이 부분에서 다시 공격적인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증은 차갑게 진행되었습니다. 문서에서 무작위로 부품을 찍고 현장에서 해당 부품을 찾아 표식을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도 일치했고 두 번째도 일치했습니다. 다섯 번째쯤 가자 외국 검증단의 한 사람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의심이 깨지기 직전 사람은 한 번 더 의심을 걸어봅니다. 그게 마지막 방어입니다. 우리는 더 무작위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또 일치했습니다. 그때부터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로 문서와 현장을 묶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한국을 얕보던 태도가 사실상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회의실로 돌아온 보고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숫자가 맞느냐가 아니라 한국은 왜 이런 숫자를 만들 수 있느냐로 논점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이 바로 여섯 번째 흐름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두 개의 숫자를 추가로 정리해 회의실에 올렸습니다. 하나는 UAE 원전 내 기합산 설비 용량이 560만 킬로와트라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기록상 가동률이 90% 이상으로 유지되는 기간이 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과장으로 치부되던 숫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반박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쌓이면 사람의 태도는 감정에서 논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같은 결론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특정 기술 하나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과 문서와 인력과 품질을 한 덩어리로 묶어 움직이는 나라라는 결론입니다. 중국은 물량으로 넓게 퍼지며 영향력을 만들고 있었고 미국은 공백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UAE는 이미 한국의 성과를 현장에서 경험하며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그 답을 너무 늦게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더 뼈아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아직 다 드러난 게 아니었습니다. 통합관리와 문서 체계가 한국의 강점이라는 결론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막에서의 안정성은 관리만으로 얻기 어렵고 부품 자체의 수명과 설계 여유도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음 흐름에서 우리는 결국 그 지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방식이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펜타곤 보고서 초안을 돌려 올린 그날부터 이상한 속도로 판이 커졌습니다. 미국 내부 회의는 더 이상 원전 공사장 사진으로 끝나지 않았고 중국이 묶어둔 계약, 국가 목록과 함께 각국 정보기관의 메모가 한 묶음으로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는 똑같은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한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믿을 수 없다는 반응, 숫자가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그리고 확인을 요청한다는 요구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관심은 결과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 불이 붙은 곳은
유럽 쪽이었습니다. 원전이 아니라 규제와 서류로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요. 회의 테이블에 앉은 그들은 한국을 말할 때마다 시선을 낮췄습니다. 규모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공백을 메우느냐는 뉘앙스가 얼굴에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제 자료를 넘기다 멈춰서며 웃음 비슷한 숨을 흘렸고, 어떤 이는 미리 준비한 듯한 반박 목록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을 받아 성장했을 뿐이라며 지금은 중국과 경쟁할 수준이 아니라는 시기였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나는 그들이 정말로 숫자를 보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고서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항상 숫자보다 말이 빠릅니다. 그들의 태도가 흔들린 계기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내가 보고서 부록에 붙여둔 규제 문서의 인용 위치였습니다. 한국형 원전 설계가 미국 규제기관의 설계 인증을 받았다는 대목. 그 한 줄을 놓고 회의장이 소란해졌습니다. 한 사람은 즉시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외부에서 떠도는 공보 자료를 그대로 붙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이었죠. 그 말이 나오자마자 다른 사람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설계 인증이라는 단어가 자꾸 헷갈린다. 승인과 인증을 혼동한 것 아니냐? 유효기간은 맞느냐? 누가 신청자였느냐? 날짜가 언제냐? 규정 번호가 무엇이냐? 그 질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감정 섞인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서의 출처를 다시 열어보게 했습니다. 연방관보에 실린 공고와 규제기관의 설계 인증 절차 페이지, 신청 접수 시점과 인증 효력 발생일을 하나씩 대조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변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인쇄본의 글씨가 작다는 불평으로 시작했지만 곧 계산기와 노트북이 올라왔고, 이어서 다른 기관의 문서와 교차 검증이 들어갔습니다. 설계 인증이 실제로 효력을 갖는지, 규정상 어떤 의미인지, 단순한 검토 착수가 아니라 인증 완료인지 그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반박하던 사람들은 점점 말이 줄었고 대신 손이 빨라졌습니다. 기록이 맞다는 방향으로 기울 때 사람은 더 조용해집니다. 그 다음 폭발한 숫자는 UAE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UAE에 지었다는 원전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같은 방식으로 비웃었습니다. 사막에서 공기를 맞췄다는 말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홍보 문구로 끝나니까요. 그래서 나는 공사 미담 대신 전력 숫자를 꺼냈습니다. UAE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발전소는 내 기가 순차적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갔고, 내 기를 합치면 출력이 5600메가와트 규모입니다. 그 숫자를 들은 순간 회의장 한쪽에서 누군가가 종이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5600메가와트면 국가 전력망에서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중심축이 됩니다. 홍보 문장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5600메가와트가 아니라 560메가와트로 잘못 적은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숫자에서 자릿수가 바뀌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 의심은 오히려 좋은 신호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을 조롱하는 대신 숫자를 붙잡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재검증 절차를 열어줬습니다. 발전소 운영사 발표, 국제 원자력 업계 기사, UAE 측 공식 발표, 그리고 한국 측 기업 자료까지 서로 다른 문서에서 같은 수치를 찾아 서로 겹치게 했습니다. 같은 숫자가 여러 곳에서 반복될 때 사람은 비로소 장난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균열을 낸 숫자가 있었습니다. UAE 발표 자료에서 연간 전력 생산량을 언급한 대목이었습니다. 사막에 내 기가 합쳐 연간 40테라와트시 안팎의 전기를 만든다는 표현이 들어있었고, 그 수치는 작은 나라 하나의 연간 전력 사용량과 견줄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테라와트시 단위는 기자들이 과장할 때 쓰는 말이니 실제 운전 데이터가 아니면 믿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같은 절차를 반복했습니다. 그 수치가 단순한 한 번의 홍보 문구인지, 운전 성과를 근거로 한 공식 발표인지, 그리고 상업 운전 시점과 맞물려 일관되게 설명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롱하던 사람들의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능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유지했느냐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환점에서 한국을 얕보던 새로운 반응이 터졌습니다. 어떤 언론인은 나를 붙잡고 한국이 이런 수치를 숨겨온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숨겨왔다기보다 그들이 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렇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로 세계가 어디를 보고 있었는지 되물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술이 도면에 있다고 믿었고, 중국은 돈과 속도로 계약을 묵는 데 집중했고, 유럽은 규정과 정치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틈에서 한국은 조용히 공사와 제조와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화려한 말 대신 반복과 품질, 그리고 인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요. 그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관심은 결과에서 원인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저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계 인증과 UAE 실적이 사실이라 해도 핵심 부품을 진짜로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느냐는 의심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비웃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무슨 거대한 단조품을 안정적으로 찍어내겠느냐? 원자로 압력용기 같은 부품은 몇 나라만 가능한데 한국이 그걸 세계 최고라고 주장하는 건 과장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숫자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공장 투어와 설비 수치였습니다. 회의에 나온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한국 제조 현장의 핵심 설비를 하나만 꺼냈습니다. 17,000톤급 대형 단조 프레스라는 표현이 문서에 등장하자 의심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17,000톤이라는 수치는 철강 업계에서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단위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했고, 누군가는 17,000이 아니라 1,700을 잘못 쓴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프레스라는 말이 과장일 수 있다며 단조 프레스가 아니라 일반 프레스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응한 건 그 수치가 말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수치가 사실이면 세계 공급망 지도가 바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재검증으로 들어갔습니다. 설비 홍보 영상 하나로 끝내지 않고 기업 공시와 산업보고서, 납품 이력, 검사 인증 체계, 그리고 실제로 그 설비에서 나온 부품이 어떤 프로젝트로 흘러갔는지까지 맞춰보게 했습니다. 검증이 길어질수록 방 안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얕보는 농담이 오갔지만 시간이 지나자 농담이 사라지고 질문이 정밀해졌습니다. 몇 톤을 한 번에 누르느냐가 아니라 어떤 재질을 어떤 온도로, 어떤 시간에 단조하느냐, 불량률이 어떻게 관리되느냐, 비파괴 검사가 어느 단계에서 몇 번 들어가느냐, 용접사는 어떻게 자격을 유지하느냐 같은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관심이 완전히 원인으로 이동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을 비웃는 대신 한국을 해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회의실 밖 복도에서 한 장의 메모를 받았습니다. 누가 쓴 건지 표시도 없었지만 문장은 짧고 단단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다는 결론은 이제 끝났다. 다음 질문은 미국이 어떻게 한국을 붙잡느냐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의 상식이 깨진 건 단지 한국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비어있는 자리를 중국이 채우는 속도보다 한국이 빈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곧 행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때부터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회의 때마다 한국을 작게 보던 이들이 이제는 한국 담당자를 따로 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떤 정부 관계자는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언론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순간 다음으로 두려워하는 질문을 꺼냈습니다. 왜 우리는 몰랐나? 왜 우리는 준비하지 못했나?
그 질문은 결국 미국의 자존심을 찌르고 동시에 중국의 움직임을 더 현실적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계약으로 묶은 나라들이 늘어날수록 한국이 가진 실적과 인증과 제조 능력은 더 큰 의미가 됐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빈틈을 메우는 열쇠였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아직 마지막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건 한국이 할 수 있다는 증거였고, 진짜로 세계를 멈칫하게 만들 핵심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공기를 맞추고 예산을 흔들림 없이 잡고 인력을 끊기지 않게 유지하며 규제 문서까지 통과시키는지, 그 구조가 드러나는 순간 한국을 얕보던 시선은 더 이상 되돌아갈 곳이 없게 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건 숫자가 더 이상 한 장짜리 자료가 아니라 서로 맞물린 연쇄로 쌓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반사적으로 미소를 짓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이 적힌 페이지를 먼저 펼치고 펜을 들어 밑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칭찬이 아니라 경계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을 낮춰보지 않았고 대신 한국을 위험 변수로 분류했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은 위협과 다릅니다. 위협은 피하면 끝이지만 변수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그 계산이었습니다. 중국이 계약으로 묶어둔 나라들이 늘어날수록 미국이 밖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의 반응은 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쪽은 체면을 지키려 했고, 중동 쪽은 실리를 앞세웠고, 일부 국가는 노골적으로 한국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택한 방식은 익숙했습니다. 숫자가 사실이면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숫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한 나라의 에너지 부처가 공식 질의서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이 UAE에서 보여준 공기와 성과는 특수한 계약 조건 덕분이라는 의심이었고, 그들의 질문은 계산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하청을 더 많이 썼는지, 금융 조건을 지나치게 낮게 제시했는지, 특정 부품을 해외에서 몰래 조달해 성능을 맞춘 건 아닌지, 운영 단계에서 현지 인력을 대거 투입해 기록을 끌어올린 건 아닌지. 질문이 많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믿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믿어야 할지 말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 질의서를 그대로 회의실 중앙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던진 의심의 구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록이 아니라 UAE라는 예외가 만든 기록일 수 있다는 주장. 그래서 검증 방식도 바꿨습니다. UAE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UAE를 배제한 상태에서도 한국이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줘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관심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가동률과 출력 곡선을 더 보여 달라는 요구가 줄어들고, 설계와 품질과 인력 구조를 묻는 질문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한국은 어떻게 항상 같은 방식으로 했는지가 쟁점이 된 겁니다. 그때 가장 먼저 벽에 부딪힌 게 기록이었습니다. 성과를 설명하는 문서는 많았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은 늘 원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나는 UAE의 전력망 계측 원천 데이터를 다시 꺼냈고, 이번엔 더 까다로운 교차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발전소 내부 운전 로그와 전력망 측 수전량 기록만 맞추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정비 티켓과 부품 교체 이력까지 시간 축으로 겹치게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지 기록이 있다면 그날의 정비 요청이 존재해야 하고, 부품을 바꿨다면 납품 기록과 검수 기록이 따라 붙어야 합니다. 숫자를 조작하려면 이 모든 층위를 동시에 조작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외국 검증단은 그 제안을 듣자마자 다른 의심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는 UAE 데이터가 아니라 한국 문서가 지나치게 깔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실패와 혼선이 없어 보이는 체계는 오히려 꾸민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불리한 문서를 먼저 꺼냈습니다. 공정이 흔들리던 날의 회의록, 설계 변경 요청서, 납품 지연 대응 기록, 검사 재실시 내역. 그런 문서에는 보기 좋지 않은 말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정이 늦어질 뻔한 순간, 특정 부품이 기준에 미달해 다시 만들었던 흔적, 현장과 설계팀 사이의 충돌. 그 기록을 보여주자 회의실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탄식은 놀람과 안도의 섞임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보이는 서류는 조작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완벽하지 않은 서류는 현실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은 숫자 자체를 다시 부수는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UAE에서 4기를 완공하고 5600메가와트를 올렸다는 사실이 점점 굳어지자 일부는 숫자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5600메가와트는 설비 용량일 뿐이고 실제 출력은 낮을 수 있다는 주장. 계획 정비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가동률이 좋아 보일 뿐이라는 말. 이런 주장에는 대응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단일 지표 대신 여러 지표를 겹쳐 보여줬습니다. 설비 용량은 고정된 숫자이고 실제 출력은 시간마다 달라지며 가동률은 기간에 따라 변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숫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월 단위 출력 기록, 정비 기간, 정비 이후 출력 회복 속도, 그리고 전력망 수전량의 변동까지 함께 올렸습니다. 외국 검증단은 한동안 침묵했고 그 뒤에 나온 말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이 정도로 겹치면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이라고요. 그 말이 나온 순간부터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의 기록이 맞는지 틀린지로 싸웠는데 이제는 왜 이런 겹침이 가능한지로 화제가 넘어갔습니다. 누가 데이터를 만들고 누가 승인하며 누가 보관하고 누가 감사를 받는지, 그리고 기록이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결과에서 원인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단계는 늘 이런 방식으로 옵니다. 숫자가 쌓이면 사람은 단순히 감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따라 할 수 있는지부터 계산합니다. 그 계산이 시작되면 비웃음은 사라지고 대신 질문이 냉정해집니다. 바로 그때 한국을 얕보던 새로운 반응이 터졌습니다. 한 유명 연구기관이 보고서를 내며 한국의 원전 성과는 정부가 산업을 통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결론을 달았습니다. 통제라는 단어는 칭찬이 아니라 틈집을 내는 표현입니다. 자유시장이라면 불가능한 성과를 억지로 만들었다는 뉘앙스니까요. 그런데 그 보고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통제만으로 공기와 품질과 규제 통과가 동시에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통제는 속도를 올릴 수 있어도 품질을 담보하진 못하고 품질을 올리면 보통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UAE에서 그 둘을 동시에 묶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순을 풀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한국 측 협력 창구로부터 새로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홍보 자료가 아니었고 언론용도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의 기록 구조를 설명하는 문서였습니다. 어떤 항목이 어떤 단계에서 생성되고 누가 승인하며 어떤 변경이 발생하면 어디에 자동으로 흔적이 남는지, 그리고 그 흔적이 품질 검사와 납품과 공정 일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외국 검증단은 처음에 그 문서를 비웃었습니다. 관리 시스템은 어느 나라나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 비웃음은 몇 장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서에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공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 처리 시간의 평균, 검사 재실 시가 일어나는 빈도, 승인 지연이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같은 구체 데이터가 들어 있었고 그 데이터는 현장 기록과 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평균값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표본을 빼먹었을 가능성, 보고 대상이 되는 항목만 골라 집계했을 가능성, 특정 구간만 잘라서 그래프를 만든 가능성. 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검증을 또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료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자료를 싫어하는 사람의 방식으로 검증했습니다. 외국 검증단이 직접 랜덤으로 날짜를 찍고 그 날짜의 공정 변경 기록을 꺼내고 그 기록이 품질 검사 서류와 납품 일정과 작업 지시서에 실제로 반영됐는지 하나씩 추적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일부러 복잡한 날짜를 골랐습니다. 공정이 많이 바뀌었을 법한 시기, 여러 업체가 동시에 움직였을 시기. 그들은 거기서 틈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틈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틈이 생겼을 때 그것을 숨기지 않고 기록으로 묶어둔 구조가 보였다는 뜻입니다. 의심이 조금씩 깨지는 순간은 늘 조용합니다. 누군가가 크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질문이 바뀌면서 드러납니다. 이제 그들은 데이터가 맞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국을 얕보던 태도가 다른 형태로 변했습니다. 무시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경계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칭찬하기보다
한국이 이 구조를 다른 나라에 넘겨줄지부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회의 중에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 그 말은 협박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절박함이었습니다. 중국은 조건이 빠르고 금액이 낮고 장기 계약으로 영향력을 늘려왔습니다. 미국은 지금 당장 자체로 제공할 수 있는 패키지가 비어 있습니다. UAE는 이미 한국을 통해 답을 본 상태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쟁을 진짜로 끝내는 건 문서가 아니라 사람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마지막으로 현장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한 공장 견학이 아니라 실제로 핵심 부품이 만들어지는 공정을 지정해 그 자리에서 표식과 문서와 검사 기록을 대조하자는 요구였습니다. 그 요구를 한 사람들은 처음 한국을 얕보던 이들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의심을 놓지 않던 이들이었습니다. 의심이 강한 사람은 인정하게 될 때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합니다. 그들이 들고 온 목록에는 부품 번호, 검사 항목, 검사 장비, 검사자의 자격 코드, 승인 책임자의 서명 규칙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틈 하나만 잡아도 전체 이야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 검증은 긴장감이 다른 종류였습니다. 이전에는 말로 싸웠지만 이제는 숫자와 표식이 직접 맞아야 했습니다. 외국 검증단이 임의로 문서 한 장을 골랐고 그 문서의 부품 번호를 읽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 번호가 찍힌 부품을 찾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번호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번호가 찍힌 위치가 문서의 규정과 맞아야 하고 그 번호가 생성된 날짜가 검사 기록과 일치해야 하며 검사 장비의 교정 기록이 그 기간에 유효해야 합니다. 검증단은 일부러 까다로운 항목을 골랐습니다. 부품이 크고 복잡하며 공정이 여러 번 얽힌 항목. 그들은 거기서 오류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도 맞았고 두 번째도 맞았고 네 번째부터는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오류를 찾는 손놀림이 느려지고 대신 기록을 읽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찾고 싶은 틈이 안 나오면 사람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날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누군가의 짧은 행동이었습니다. 외국 검증단의 한 사람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했습니다. 그의 메모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재현 가능성, 이 한 단어였습니다. 한국이 하는 방식이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구조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관심은 완전히 결과에서 원인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건 한국이 어느 프로젝트에서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한국이 왜 실패하지 않는 쪽으로 시스템을 설계했는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또 다른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시간을 공격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UAE에서 내 길을 운전시키며 성과를 만들었다면 이제 다른 나라의 프로젝트 일정이 밀릴 때마다 한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일정 지연을 한국 탓으로 돌리거나 아직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한국이 못 맞출 것이라는 가정을 퍼뜨리는 방식. 이런 공격은 기술을 부정하지 못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프레임을 숫자로 다시 눌렀습니다. 한국이 UAE에서 순차적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간 기록, 각 호기의 상업운전 개시 시점과 그에 맞춘 전력망 수전량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국가 전체 전력 비중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그 숫자는 누군가의 해석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변화였습니다. 외국 검증단은 더 이상 말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속도를 냈습니다. 한국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요.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변화도 느꼈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얕보지 않았지만 다른 방식의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문장을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의존한다는 말 대신 한국과 공동으로 재건한다는 말이 나왔고 기술 이전을 구걸한다는 말 대신 상호 교환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어가 바뀌는 건 현실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자존심이 먼저 다치면 사람은 말을 고치고 말이 고쳐지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장벽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숫자 싸움에서 밀리면 판을 다르게 짭니다. 가격과 금융, 그리고 장기 연료 공급으로 관계를 묶는 방식. 그들은 한국의 성과가 인정받는 순간에도 동시에 다른 전선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은 한정돼 있다는 말을 퍼뜨리고 한국이 약속을 남발하면 어차피 지킬 수 없다는 불신을 심었습니다. 나는 그 공격을 반박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의 구조가 왜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품질과 공기를 지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서로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단순히 빠르게 짓는 게 아니라 빠르게 짓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키는지를 알고 있다는 점이라는 거요. 이렇게 숫자가 쌓이면서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고, 다음에는 오류를 의심했고, 그 다음에는 재검증을 요구했고, 결국에는 재현 가능성을 확인했고, 마지막에는 원인을 배우려 했습니다. 그 흐름이 끝났을 때 회의실에서 더 이상 묻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그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무엇을 같이 만들 것인가? 그리고 UAE에서 증명된 그 구조를 중국이 파고든 지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질문이 나온 순간부터 한국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중심에 놓이게 됐습니다.